채널을 찾아주신 소중한 가족 여러분, 오늘도 온정동의 가슴 시린 이야기와 함께 하루를 마주하게 되었네요.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수많은 조명과 화려한 겉모습이 존재하지만 그 이면에는 차마 눈뜨고 보지 못할 만큼 시린 진실과 눈물이 숨겨져 있기 마련입니다. 어제 방영된 이야기를 보면서 마음이 참 먹먹하고 요동쳤을 것 같네요. 무대 위에서 가장 빛나던 순간에 찾아온 병마의 그림자, 그리고 평생을 숨겨왔던 과거의 유령이 숨통을 조여오는 그 숨막히는 순간들을 보며 인생이라는 무대가 참으로 얄궂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화려한 불빛 뒤에 가려진 인물들의 진짜 서사와 그들의 가슴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아픔을 하나씩 천천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단순히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넘어서 그 인물이 왜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마음속에 도사린 외로움과 공포는 얼마나 컸을지 함께 공감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가장 먼저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흔들었던 건 역시 성미 씨와 주아의 이야기였습니다. 성미 씨는 평생을 참 단단하고 씩씩하게 살아온 인물이죠. 자식들 앞에서는 언제나 큰 산처럼 버티고 서서 어떤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패션쇼 역시 딸 주하의 인생이 걸린 너무나 중요한 프로젝트였기에 자신의 몸속에서 암세포가 자라나고 있다는 청천벽력 같은 사실을 알고서도 차마 입을 떼주고 못했던 것입니다. 내가 아프다고 말하는 순간 딸이 공들여 쌓아 올린 무대가 무너질까봐, 그 화려한 조명 아래서 딸이 온전히 빛나지 못할까봐 그 고통을 혼자서 감내했던 거겠죠. 수술 날짜가 코앞으로 다가오고 입원해야 하는 순간에도 주아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게 웃어 보이며 화이팅을 외치던 성미 씨의 모습은 세상 모든 어머니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 같아 보는 이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습니다. 주아 역시 철없던 지난날의 자신을 돌아보며 얼마나 깊은 자책감에 빠졌을지 그 심정이 고스란히 전해졌네요. 엄마가 그런 거대한 아픔을 혼자 짊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패션쇼 직전 병원의 전화를 통해서야 알게 되었으니 그 순간 세상이 멈추는 것 같은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내가 내 꿈을 쫓아 정신없이 달리는 동안 가장 가까운 곳에서 나를 지켜주던 엄마의 어깨가 얼마나 작아져 있었는지 깨달았을 때 주하의 마음은 이미 갈기갈기 찢겨 나가고 있었죠. 그래서 주하는 패션쇼가 시작되기 전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사람이 바로 나의 엄마라고 당당하게 커밍아웃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엄마를 소개하는 자리가 아니라 그동안 엄마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겼던 자신에 대한 반성이자 이제는 내가 엄마의 버팀목이 되어주겠다는 딸의 눈물겨운 선언이었을 듯 보이네요. 쇼가 성공적으로 끝나고 온 가족이 모여 축하를 나누는 와중에도 주하의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던 건 미안함과 고마움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 때문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참으로 잔인하게도 이들의 아픔을 조용히 놔두진 않았습니다. 성미 씨의 유방암 투병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고 기사화되면서 평온해야 할 병실 주변이 사람들의 입방어로 시끄러워지기 시작했으니까요. 누군가에게는 그저 지나가는 가십거리나 안주거리에 불과할지 모르지만 당사자와 가족들에게는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은 고통이었을 겁니다. 특히 동익내 식구들이 겉으로는 안부를 묻는다며 건네는 말들이 성미 씨의 귀에는 날카로운 가시처럼 들렸던 장면은 참 씁쓸했네요. 평생을 당당하게 살아온 성미 씨였기에 남들의 동정과 연민의 시선이 오히려 자신을 초라하게 만드는 것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내가 왜 이렇게 모든 말을 비꼬아 듣고 고깝게 받아들이는 걸까 하며 스스로를 자책하고 자기 반성하는 성미 씨의 모습은 병마 앞에서도 자존심을 지키고 싶어하는 인간의 아주 유약하고도 솔직한 내면을 잘 보여준 것 같네요. 그래도 수술을 앞둔 전날 밤 온 가족이 모여 보낸 시간은 어두운 밤하늘에 뜬 작은 별빛처럼 따뜻했습니다. 특히 정한이가 성미 씨를 위해 항암식단 전문가가 되어 정성스럽게 저녁상을 차려내는 모습은 참 감동이었죠. 철없고 무뚝뚝하던 아들이 엄마의 아픔을 계기로 이렇게 든든하게 변해가는 모습을 보며 성미 씨는 비록 몸은 아프지만 마음만큼은 참 뿌듯했을 것 같네요.
그래서 다들 침울해 있는 분위기를 띄우려고 암도 한번 걸려보는 게 좋다는 농담을 툭 던졌던 거겠죠. 그 말을 들은 가족들이 아연실색하며 놀라는 모습은 슬픔 속에서도 서로를 위하려는 온정동 식구들만의 사랑 방식이 아니었나 합니다. 다음 날 병원에 누가 모셔다 드릴지를 두고 가위바위보를 하며 웃음꽃을 피우던 그 짧은 순간이 어쩌면 다가올 거대한 수술이라는 공포를 이겨내기 위한 그들만의 처절한 몸부림이었을지도 모르겠네요. 결국 가위바위보에서 이겨 엄마의 보호자가 된 주아와 함께 병원으로 향한 성미 씨는 겉으로는 누구보다 씩씩하고 덤덤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주아가 잠시 입원 수속과 준비를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텅 빈 병실 침대에 홀로 남겨진 성미 씨의 눈에서 흘러내린 눈물은 그녀 역시 죽음과 질병 앞에서 두려워 떠는 한 명의 유약한 인간일 뿐이라는 것을 증정했네요. 나 없이 남겨질 자식들에 대한 걱정, 그리고 내 인생이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한꺼번에 몰려왔을 겁니다. 뒤늦게 돌아와 이 모습을 목격한 주아가 엄마를 껴안고 소리내어 올 때 우리 시청자들도 함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죠. 다행히 인자한 선의 할머니가 나타나 두 모녀의 든든한 바람막이가 되어주며 마음을 다독여 주었고, 성미 씨는 무사히 수술을 마치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성미 씨가 마취에서 깨어나지 못한 그 시각, 병원 복도에서는 또 하나의 가슴 아픈 이별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회사에 사직서를 내고 모든 것을 정리한 현빈이가 주아를 찾아온 것이죠. 현빈이 역시 주아를 너무나 사랑하지만 자신들의 사랑 때문에 부모님의 가슴에 피멍이 들게 할 수 없다는 현실적인 벽 앞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내가 한국에 남아 이 사랑을 고집하는 것이 결국 주변 모두를 불행하게 만드는 길임을 알았기에 현빈이는 피눈물을 삼키며 이별을 고했네요. 주아 또한 지금 엄마의 병간호만으로도 벅찬 상황에서 현빈이를 붙잡을 여력이 없었기에 그저 마지막으로 한 번만 안아보자며 그의 품에 안겼습니다. 서로의 심장 소리를 들으며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던 두 사람의 마지막 포옹은 온정동의 청춘들이 마주한 현실이 얼마나 차갑고 냉혹한지를 잘 보여주는 듯했네요. 이처럼 한쪽에서는 생사를 건 사투와 이별의 슬픔이 흐르고 있을 때 세리와 동익의 집안에서는 전혀 다른 종류의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세리는 세상 누구보다 우아하고 완벽한 사모님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녀의 가슴 속에는 평생을 지우지 못한 어두운 비밀이 낙인처럼 찍혀 있었죠. 과거 보육원 출신이라는 태생적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 그리고 지금의 화려한 지위를 얻기 위해 그녀가 과거에 내던져야 했던 것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업보는 바로 자신이 낳은 친딸을 해외로 입양 보냈던 사건이었을 겁니다. 그 아이의 이름이 바로 베로니카였던 것이죠. 세리는 일요일 아침 평소에는 잘 하지도 않던 미역국을 끓여 놓으며 묘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본인 스스로도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알지 못했겠지만 그것은 핏줄이 당기는 천륜의 이끌림이자 뇌가 잊어버린 기억을 심장이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일 것 같네요. 마침 그날은 세리의 집에서 은빈이의 과외를 하며 함께 시간을 보내던 민서의 진짜 생일이었습니다. 미역국을 보고 남몰래 방 구석에서 눈물을 흘리던 민서를 보며 은빈이가 깜짝 놀라 안아주었을 때 우리는 이 지독한 운명의 장난에 소름이 돋을 수밖에 없었죠. 민서는 자신이 그토록 그리워하던 친엄마가 끓여준 미역국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그저 엄마가 나를 잊지 않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위안을 삼으며 눈물을 흘렸던 것입니다. 두 모녀가 한 집안에서 서로를 알아보지 못한 채 미역국을 사이에 두고 스쳐 지나가는 장면은 참으로 가혹하고도 슬픈 연출이 아니었나 하네요. 하지만 진실의 꼬리는 예상치 못한 순간에 잡히는 법입니다. 세리가 가게에서 민서와 함께 시간을 보내다 배고파하는 민서에게 돈을 쥐어주며 먹을 것을 사오라고 보낸 그 짧은 공백의 시간, 민서가 두고 간 휴대폰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세리는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고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민서의 양엄마 목소리는 세리의 세상을 송두리째 무너뜨렸죠. 혹시 그곳이 베로니카의 전화가 맞느냐는 그 나지막한 질문 하나에 세리의 얼굴은 순식간에 사색이 되어 굳어버렸습니다. 평생을 부정하고 숨겨왔던 이름, 내가 버린 내 자식의 이름이 지금 내 눈앞에서 해맑게 웃으며 나를 따르던 민서의 또 다른 이름이라는 것을 알게 된 순간 세리가 느낀 공포와 경악은 상상을 초월했을 듯 보이네요. 동시에 동행 역시 파멸의 길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세리의 수상한 행동과 거짓말 때문에 깊은 의심병에 시달리던 동익은 결국 흥신소를 통해 그녀의 뒷조사를 감행했죠.
흥신소 사장으로부터 세리가 몰래 만나던 남자가 불륜 상대가 아니라 과거 보육원 동창인 현철이었고 다리를 다쳐 수술비가 급해 빌려준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만 해도 동익은 깊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 아내가 나를 배신하고 바람을 피운 게 아니라는 사실에 가슴을 쓸어내렸던 거겠죠. 하지만 안도감도 잠시, 흥신소 사장의 입에서 흘러나온 마지막 보고는 동익을 거대한 충격의 구렁텅이로 밀어넣었습니다. 세리가 과거에 아이를 낳았고 그 아이를 해외로 입양 보냈다는 숨겨진 과거가 드러난 것입니다. 동익이라는 인물은 겉으로는 점잖고 완벽해 보이지만 내면에는 타인에 대한 극심한 불신과 결벽증에 가까운 자존심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 그에게 아내가 자심을 속이고 처녀 행세를 하며 결혼했다는 사실, 그리고 자식을 낳아버린 비정한 과거가 있다는 사실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배신이었을 겁니다. 이제 동익의 머릿속은 안도감 대신 세리를 향한 거대한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걷잡을 수 없는 의심의 불꽃으로 타오르기 시작했겠죠. 세리가 숨겨온 이 거대한 비밀의 상자가 열리는 순간 이들의 가짜 천국은 순식간에 지옥으로 변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다 하면 온정동의 또 다른 구석에서는 준혁이의 출생의 비밀이 서서히 고개를 들며 새로운 국면을 예고했네요. 준혁이는 부모 없이 외롭게 자란 보육원 출신이지만 누구보다 따뜻하고 바른 심성을 가진 청년입니다. 혜수의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주변의 시선이나 이권 다툼과는 상관없이 진심으로 어르신의 외로움을 달래주며 그가 좋아하는 간식을 슬며시 쥐어주던 준혁이의 모습은 참 따뜻했죠. 혜수의 아버지는 그런 준혁이에게서 묘한 혈육의 이끌림이나 편안함을 느꼈을 것 같네요. 혜수가 준혁이에게 우리 아버지에게 사실 잃어버린 자식이 있다는 이야기를 털어놓았을 때 준혁이가 나 같은 보육원 출신이 사실은 재벌집 숨겨진 아들이 아니었을까? 하고 던진 농담은 시청자들의 심장을 쿵 내려앉게 만들었습니다. 평생을 외롭게 살아온 준혁이의 이 장난 섞인 한마디가 앞으로 온정동의 권력 구도를 뒤흔들 거대한 진실의 서막이 될 듯 보이니까요. 만약 준혁이가 정말 회장님의 잃어버린 친아들이라면 회사 안에서 온갖 야욕을 부리며 주변을 괴롭히던 백이사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갈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인생이라는 무대는 참으로 공평하면서도 잔인합니다. 누군가는 자신의 잘못을 덮기 위해 끊임없이 거짓의 성벽을 쌓아 올리지만 결국 작은 바람 하나에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는 비극을 맞이하죠. 반면 누군가는 묵묵히 자신의 아픔을 견디며 주변을 돌보다가 비로소 진정한 구원과 사랑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성미 씨의 수술이 끝나고 주아가 홀로 남겨진 병실, 그리고 베로니카라는 이름 앞에 얼어붙은 세리의 가게, 흥신소의 서류를 들고 부르르 떠는 동익의 서재까지 온정동의 모든 공간은 이제 숨겨진 진실들이 폭발하기 직전의 시한폭탄과 같은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네요. 과연 이 가혹한 운명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 인물들은 어떤 선택을 내리게 될지, 그리고 그 선택이 가져올 파장은 얼마나 클지 다음 이야기가 너무나 기다려집니다.